네, 2019학년도 중등 임용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본론 키워드를 먼저 작성하고 서론을 작성했고 그 서론, 본론, 결론을 기준으로 한 이 키워드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모범 답안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모범 답안은 어디 나와 있는 걸 가져온 건 아니고 실제 제가 일일이 다 한번 쳐본 겁니다. 그때 당시 교육학 시험을 친 걸 복기하면서 쳐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써 나가면 그래도 최대한 고득점은 내가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강사분들이 더 좋은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써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실제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차피 앞에 키워드화 시켰으니까 서론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죠? 뭘 써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는 거였잖아요. 주제는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가 했던 반성적 실천이었고 주제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내 보라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업 개선을 잘 할 수 있을까?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키워드 4개를 넣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중지능 이론에 따른 학생 지능 이해를 잘해야 되고 교사는. 두 번째, 학습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잘 해석해야 되고 그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결과도 잘 분석해야 된다. 교사는. 세 번째,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이후에 정의적 영역과 같은 영역 부분을 잘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제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좋은 평가 도구인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이해 혹은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나 평가 도구 제작과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발달해야 된다. 즉 변혁적 지도성을 갖추어서 내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이 담기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김교사의 메모를 참고해 볼 때 수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사는 다중지능 이론에 따른 학생 지능 이해, 학습 경험 해석 및 결과 분석, 평가 도구 제작 및 점검, 변혁적 지도성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되죠. 김교사의 메모를 참고하고 이걸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때 교사는 이러이러한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좀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째, 교사는 학생의 강점 지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에 따라서 개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강점 지능이 무엇이었으며 강점 지능에 따라서 어떤 과제를 제공해 주냐, 이거는 다 다른 과제를 제공해 주자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에 따른 개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다. 둘째, 교사는 미참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진단하고 나아가 잠재적 교육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참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학습 경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물을 잠재적 교육 과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지 다양한 결과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마지막 셋째, 교사는 리커트 척도법에 따른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문학 내적 일치도에 따른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호적 지도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멘토리 장을 실시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서로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키워드를 넣어서 만든 것이죠. 이렇게 서론을 적어주시면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모범 답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수업의 개선은 학습자의 지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수업의 개선, 즉 수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개선은 학습자의 지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제 생각을 빨간식으로 밑줄 꺼놓은 겁니다. 제 주장을 먼저 담으니까 두 갈씩 끝에도 요약해 주니까 양갈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담기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부분 넣어줘야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 교육학 내용의 어떤 구성이 표현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봅시다. 수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지능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드너는 지능이라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혹은 특정 문화 상황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보고 인간의 지능을 9가지로 구분한다. 이 부분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적었었습니다. 그때 가드너의 지능 정의. A와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은 대인관계 지능이다. 대인관계 지능이란 타인의 욕구와 동기 구분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대인관계 지능에 대한 정의를 썼죠. 그리고 C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과제는 개별 프로젝트 과제이다. 다 두 가지식으로,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딱 주고 저는 던지고 서술하죠. 그 이유는 C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지능에 비해서 개인 내적 지능이 우수하다. 개인 내적 지능이란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자기 내면의 기분, 의도를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기 관리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왜? 개인 내적 지능이 높으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특정한 주제를 혼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개별 프로젝트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해서 개별 프로젝트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서술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 준 거죠. 이렇듯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는 저마다의 강점 지능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서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해주는 수업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둘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 경험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 경험 분석이 필요하다. 기회의 원리라 바로 딱 제시하는 거예요. 목표가 의미하는 행동을 학생이 실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내포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습을 충분히 시행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사가 이론 설명을 했으면 이론 설명을 하고 실제로 학습자들이 그 이론 설명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즉 문제를 푸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는 학습을 충분히 시행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기회의 원리를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족의 원리란 딱 뭐는 뭐다라고 제공을 합니다. 만족의 원리나 학습자가 주어진 교육 목표가 나타내는 행동을 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여 경험의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은 기회의 원리 잃어버렸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경험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고 만족감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해되죠? 이게 다 적은 겁니다. 이렇듯 기회의 원리와 만족의 원리를 상실한 학습 경험으로 인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경험을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 경험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다 요약해줬고, 그 다음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교의 물리적 조건, 행정적 조직 및 심리적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계획 세운 바 없으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교육 내용이나 경험을 의미한다. 이까지가 정의죠. 예를 들면 모든 활동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소외가 되었죠. 앞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끝까지 해나가고 참고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참을성이라는 가치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참을성이라는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 과정을 보는 거죠. 왜?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학습 경험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학습 내용이니까. 의도치 못한 결과죠. 저는 참을성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자, 이렇듯 교사는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나아가 예상치 못한 결과들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야지 수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논설문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셋째, 교사는 평가 도구를 제작하여 수업 이후 학생들에 대한 변화 양상을 점검해야 된다. 특히 평가 도구 제작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 요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리커트 척도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경우 응답자는 주로 중간에 응답을 하게 되어 평가 결과에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잘 모르겠음, 의견이 없음을 척도의 범주에 포함시켜 문항을 제작하도록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잘 모르겠음, 의견이 없다 이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대답해라. 뭐 예를 들면 매우 싫다, 싫다, 보통 좋다, 매우 좋다 이거를 반드시 이 문항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거나 의견이 없으면 이런 것들도 척도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문항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습자 그 평가 도구가 올바른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리커트 척도의 개념은 적으란 말이 없으니까 안 적으시면 됩니다. 명칭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작한 평가 도구가 신뢰성을 가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문항 내적 일치도의 신뢰도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문항 내적 일치도란 개별 문항을 독립된 하나의 검사로 감주하여 그 문항들 간의 합치성, 동질성을 종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전체 검사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이 각 문항에서 보이는 반응을 분석한 뒤 서로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요약하고 그 합리적으로 적은 겁니다. 문항 내적 일치도를. 이해되시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다 잘 해내셔야 됩니다. 문항 내적 일치도에 대한 개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렇게 요약해서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교사는 수업 이후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제작하고 그 검사 도구가 언제 시행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교사가 할 수 있어야지 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수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내적인 개발 과정에도 몰두해야 된다. 스스로가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사는 학습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변혁적 리더십이란 단순히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스타일과 특성에 맞게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런 변혁적 리더십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멘토링 장학을 실시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란 구성원들 간의 학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질문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 자원 및 지식을 공유하는 자율적인 상호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동료 교사와 함께 학습 비전도 공유하고 학습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적인 자극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 나간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도 각각 교직에 대한 경험의 정도 및 갖춘 지혜들이 다 다르다. 이에 동료 교사 중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미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멘토를 선정해서 그들로부터 지도 조언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멘토링 장학을 실시하여 활용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약과 주장을 제시하죠. 자, 지금까지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지능의 이해와 적절한 개별적 과제를 제시해야 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할 수 있어야 되며 평가 도구도 제작하고 리더십 함량을 통한 자기 개발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개선하다 보면 다음 차시의 수업을 구성해 나가는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만점이 되실 겁니다. 처음 해보는 교육학 기출 강의 해설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숙한 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학 이제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제가 모든 강의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모범 답안을 활용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면 어떤 글을 적는 방식을 원하시면 그 부분을 위주로 수업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뭔가 공부하다가 모범 답안이 필요하다 하시면 모범 답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범 답안은 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